네, 그러면은 2022년도 1차 경찰 시험 헌법 강의 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시험의 첫 시험인데 헌법이 이런 경향이라든지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건지 저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예측을 한 바를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저는 거짓말을 안 하고 제 기출 교재나 아니면 2단계 있다 하면 있다 하고 없다 하면 없다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중요한 지문인데요. 특히 1번과 4번은 헌법 개정과 관련된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답도 우리 출제위원님들이 4번에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에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는 건 맞는데,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 2번 지문 같은 것이 좀 어려웠을 것인데,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다. 각 개별 규정의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해야 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권을 중에서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9조 2항을 우리가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기출문제집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생소해 보였어도 다 내용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맞춰야 된다. 4번. 자, 문제 2번인데요. 현행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헌법 전문이 있고, 그다음 헌법 제4조에 통일조항이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어디에 있냐면은 헌법 제8조 제4항에 정당해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맞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맞죠? 3번이 답이 된 지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집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문은 경찰에서는 출제되진 않았었지만 7급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해산 사유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웬만하면 정당을 해산시키지 않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단순한 위반이나 아니면 저촉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중대한 위반이 있었을 때 정당을 해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도 틀렸고요.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도 족하며 틀렸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해야지만 우리가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4번인데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쉬운 지문이 되겠죠. 문제 3번.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많이 출제가 안 됐던 새로운 지문인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장에 들어갈 때 모든 지문들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합헌 판례, 위헌 판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뭐라고 추정해라? 합헌으로 추정하고 풀면은 다 맞출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시험을 볼 때 이러한 내용들이 생각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올해 2021년 경정승진에서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게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개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주관적인 문제일까요? 객관적인 문제일까요?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려도 괜찮은데, 신뢰보호 원칙에 관련된 내용들은 개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여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신뢰보호 원칙이 객관적인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부터 전체적으로 다 틀렸고, 이러한 문제들은 2021년도 경정승진에서 나왔던 문구를 조금만 틀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합헌 판례예요. 4번. 1번.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한다니까 대통령 선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단계나 2단계에서 챙겨드렸는데, 기출문제지만 보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번은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위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 사람들은 선거권을 줘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줄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는 게 맞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왜? 집행유예자의 선거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도 뭐 너무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 4번은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드렸던 것에 있었다. 5번, 1번 불법 체류인지 아닌지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많이 배웠고. 2번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세 번째 조론 쪽에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국민의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도 너무 많이 기출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외국인이 인정할 수 있다. 3번도 우리 경정 승진과 7급에서 이미 기출이 됐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판례였죠.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여요. 우리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법상 기관이 투자를 많이 해주는 MBC 문화방송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MBC 문화방송이 공법인이 되나요? 아니죠. 상관없었죠. 이 MBC 문화방송은 방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업과 관련된 네 번째 줄에 업무 수완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도 이런 판례였죠. 대통령이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있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있는데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된다. 너무 많이 기출이 됐던 내용들이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6번, 왜 어려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스킬을 몇 번 알려드려도 실제 시험에서 쓰기가 어려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위배된 판례가 몇 개 없으니까 시험장에 외우고 들어가기도 힘드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저를 믿고 어디에 위반된다고 풀라 그랬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 위배된다 풀라 그랬죠. 그럼 대부분의 판례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이 끝난 이제야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우리가 4번 지문을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목적의 정당성에 위배된 판례 몇 개 없었죠. 혼인빙자 간음죄, 그다음에 뭐 동성동봉 금은죄, 아니면 뭐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한 행위, 아니면 대학교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몇 개 빼고는 다 뭐랑 뭐는 인정이 된다. 목적의 정당성이랑 그다음에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인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4번. 여러분들 자기 낙태죄 조항은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는데 목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해 X라 그랬어요. 피해 최소성 원칙 위배가 됩니다. 두 번째 조론측에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신한 여성의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수단의 적절성 원칙이 위배됐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있어 보일 수 있는데 문제 푸는 스킬을 전수해 드렸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이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집니다. 당연히 기출문제집이 있고요. 7번, 1번 당연히 기출문제집이 있고요. 2017년도랑 2015년도에 국가직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합헌 판례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2년 합헌,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1년 위헌, 이렇게 됐었죠.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다 기출 다수였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 1번은 합헌 판례인데 위헌 판례로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스 문제인데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줬어요. 다음과 같은 스킬이 필요한데, 일단 기억과 디귿이 기존에 많이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당연히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이 최신 판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최신 판례에서 중요한 위헌 판례를 다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다 뭐라고 풀면 된다? 합헌 판례라고 풀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니은과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판례라고 읽고 풀면은 니은만 제끼면 여러분들 2번만 남습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출제위원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판례입니다. 너네들이 헌법 첫 시험이지? 안다. 그렇지만 난이도 변별력은 줘야 돼. 너네들이 잘 모르니까 무섭지, 얼어있겠지, 하지만 문제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줄 거야. 하지만 시험장에서 찾아내기 어려울 걸. 이러한 이제 어떠한 배려나 아니면은 우리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문제 같은데 전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9번에 여러분들 다 중요한 판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다 기출문제 짚습니다. 익명 표현, 표현의 자로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그 자체로 규제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규제될 수가 있는데 바로 어떤 판례랑 연결이 되면 선거운동 기간 중이나 아니면 아니더라도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게시판에서 무조건 실명 확인이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 이것은 기본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21조 사항 같은 경우가 이런 말이 기억나요? 울타리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 되는 울타리의 한계를 정한 것은 아니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죠. 이제 3번과 4번은 음란 표현, 음란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 있고요. 4번에 위헌 키워드죠. 선거일 전 90일부터인데 뭐를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수를 다 금지했다. 그럴 필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칼럼 같은 것은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다 금지한 게 헌법에 위배됐다 그랬죠. 기출이기도 하고 다른 직렬이지만 기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신 판례이기도 하다라는 중요한 판례다. 10번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 헌법 조문을 새롭게 변형해 보신 이런 창의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번에 혹시 여러분들 제가 기출 강의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적법 초보강이라는 말이 기억납니까? 적법 절차의 원칙은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 적법 처보강이라는 것이 문제 풀 때 하나를 쓸 수가 있었다 그랬는데, 자, 세 번째 줄에 신문 보안 처분,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자고는 적법 처보강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헌법 조문을 새롭게 고쳐낸 것인데 그대로 읽어보면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조문 연습 많이 할 수 있도록 강조를 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기출이. 그래가지고 제 기출 문제집은 안타깝게도 없지만 다른 책에도 다 없었을 거예요. 왜? 그 문제를 그렇게 고쳐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자의 기본서에는 다 우리가 그 헌법 조문이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헌법 조문은 잘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고요. 여러분들 11번 문제는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상정보 등록을 한단다. 그럼 신상정보 등록을 하면 위헌인 거 딱 하나 뭐였어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였지. 나머지 범죄들은 우리가 신상 등록을 시켜도 헌법 위배되지 않았지.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이 다 신상정보 등록 처벌 범죄인데 뭐만 빼면 다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만 빼면 다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시험장에서는 생각이 안 났을 순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이용을 음란물 배포죄로 유죄 판결 확정된 자를 우리가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됐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렇게 스킬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2번 보시면은 1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이 판례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뭐 기존의 2번과 3번 같은 내용들은 이제 자주 나왔고요. 1번과 4번이 최근에 어떤 시험에서 나왔냐면 법원 행시라는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3월에 나왔어요. 3월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2단계에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1번 우리가 네 번째 조른쪽에 대학 구성원에게도 이러한 학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왜? 대학의 자치의 주체가 대학이라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 아니면은 대학의 구성원들도 다 기본권의 주체성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말 2단계 때 마지막 부분에 강조를 또 하고 또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대학 구성원에게도 대학에 대한 자치참여권 인정이 되니까 틀렸고 4번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우리가 외부 인사를 이사나 감사로 임명할 수 있는 게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를 우리가 2단계 끝부분에서 배웠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최근 기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문제 13번. 여러분들, 문제 13번은 사실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사례형으로 쫙 깔아 넣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놔 봅시다. 청구인 A는 경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인데 우리가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뭐 계급 환산 기준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번째 줄 오른쪽에 경찰 공무원 1호봉이랑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군인의 중사 1호봉이랑 뭔가 비교했을 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출제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1번. 청구인 A가 혼자서 평등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을 때 이것은 기본권의 충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랑 충돌을 한 게 아니라 내 여러 가지 기본권 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는 기본권의 경합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어렵지? 2번.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과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순직을 군경으로서 예우받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를 수는 있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공무원이니까 같은 집단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 문제가 차별이 됐기 때문에 평등권의 문제가 된다. 3번 너무 쉽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됐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 이제 기억이 나죠? 그럼 4번도 기억이 나야지. 네 번째 줄 중간에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 정도 줘보셔? 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어느 수준의 보수를 요구할 권리, 법으로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지 규정이 안 되면 청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여러분들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서 답이 있었어요. 이것도 2단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너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속상하니까 그냥 조그맣게 말할게요. 14번, 1번 통신이라면 우편물 및 전기통신이다. 2번 여러분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잘 봐요. 통신이 있잖아. 이제 기억이 난다. 필기로 보면 통신의 자유가 있다. 그다음에 통신에 비밀이 따로 있다 그랬다.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 휴대전화 만들 때 신분증 내라고 해요. 왜? 본인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님들, 나는 나를 숨기고 막 핸드폰 쓰고 싶죠. 이거는 통신의 자유예요. 통신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근데 통신의 비밀이 제한이 되려면 내가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것을 이렇게 엿들어야지 통신의 비밀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단계는 뭐에 불과해요? 휴대전화, 전기통신 영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불과하니까 아직 국가가 적극적으로 감청이나 도청을 하고 있진 않은 단계예요.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통신의 비밀이 제한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전기통신 영무 제공 계약을 휴대폰 계약으로 쉽게 바꾸면 취한을 하면은 이 판례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는 않았던 판례이고, 통신의 비밀은 국가가 지금 뭔가 엿듣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조차 되지 않습니다. 2번. 두 번째 줄에 본인임을 확인을 하래요. 그래서 네 번째 줄 쪽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어요. 그럼 마지막 줄에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틀렸습니다. 이게 난이도 좀 있어 보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미 기출이 됐었던 내용이다. 3번은 여러분들 어떤 판례입니까?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이네요. 선생님, 이 판례가 뭐예요? 뭐야? 패키감청 판례지. 이만큼 떼어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우리가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패키감청이 헌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패키감청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패키감청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정보가 취득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제가 기출 강의 때 말씀을 해줬어야 했어요.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세 가지 판례가 기억이 나야 돼요. 우리가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판례랑 그 다음에 기지국 수사 판례랑 그 다음에 이 패키감청 판례가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통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되죠. 4번은 어떻게 풀라고? 그래, 첫 번째 조론 쪽에 금치 처분을 받았디야. 그럼 뭐 빼고 다 펀이라고 풀라고? 운동 금지 빼고 다 펀이라고 풀라 그랬죠.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인데 이건 틀릴만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막 기억이 안 나. 문제 15번. 문제 15번에 1번은 쉽죠? 맞는 질문이고 뭐 엄청 시험에서 많이 나왔고, 문제 3번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판례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2번은 잘 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아니라 평등권을 침해했다잖아. 바로 최신 판례 때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65세 노인성 질병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신 판례를 듣거나 아니면 헌법 공부할 때도 우리가 뭐를 믿고 따라 나를 믿고 나를 믿고 위헌 판례랑 중요한 합헌 판례 열심히 가르쳐 드리면은 양 늘려가지고 이상한 거 보고 오지 말고 딱 그것만 공부하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다만 조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찰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틀어서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앞으로 대비를 또 잘해줄 거예요. 알겠죠? 경찰 특유의 스타일이 있구나. 이제 드디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기출에서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니까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은 다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 경정, 승진이나 법학, 경찰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출 지문들 우선 그다음에 7급이라든지 9급이라든지 다른 국회직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적당히 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저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증명을 했습니다. 자, 문제 16번 1번, 2번, 3번을 맞추면 4번을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판례인데요. 우리가 근로의 권리는 개인에게만 인정이 되죠. 많은 기출이 됐었고 당연히 있는 지문이고 2번, 자 이거 비교해드렸죠. 월급 근로자 6개월 판례는 헌법 위반이 되지만 그지 일용 근로자 3개월 판례는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보통 기출이 됐던 것은 6개월 판례니까 그것만 알면 안 된다 그랬고 3개월 판례까지 같이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3번은 정말 중요한 판례 청원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했다? 두 번째 줄에 노동운동을 금지했다. 이럴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런 말도 기억이 납니다.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랑 똑같이 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근로삼권을 먼저 인정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꽥꽥거리면서 강조를 했었어요. 4번 같은 경우인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줄 오른쪽에 특수경비원에게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일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 제33조 3항에서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4번 지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거법으로 풀 수 있어요. 문제 17번. 이런 것이야말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었을 때 바짝 생각이 나는 내용이죠. 단순하게 키워드 잡아가지고 외워서 되는 문제들이 있고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키워드로 해결이 돼. 확성장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환경권을 침해했어요. 4번 이렇게 사인끼리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환경권을 침해할 때는 무슨 금지 원칙 쓰라 그랬니? 국가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죠. 과잉금지 원칙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적게 보호하지 이제 기억이 나지 이런 거 들으니까 너무 적게 보호하지 말라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써야 된다고 왜 그렇게 강조를 했고 왜 2단계에서도 됐고 왜 기출문제집에도 됐냐면은 그게 작년도 다른 시험 똑같은 기출 내용이야. 알겠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겠어요? 잘 모르면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 제 수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미안해요 항상. 문제 18번은 여러분들 2번 바로 답으로 골라야 돼요. 두 번째 줄에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판례 기억나요? 날 보면 기억날걸? 봐봐, 피고인이 무서운 사람이야. 증인이 들어와. 이거 기억나지? 이렇게 하면 증인이 무서워서 신문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것이 헌법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쉽게 우리가 답을 골라낼 수 있었어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낑겨 놓은 판례고 1번과 4번도 이런 기출에서 많이 되었다. 19번 1번 바로 위헌 키워드죠. 형사보상 청구 보상 불복 신청 못해 단심재판 헌법의 위반이 됩니다. 끝이에요. 1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기출문제집에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2번 무죄재판이 확정된 대로부터 1년 이내 하도록 한 거 너무 적어. 3년 내지 5년으로 바뀌었죠. 3번 이런 경우에는 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이 됐었던 내용이고 다른 시험에서. 4번 우리가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줄 오른쪽에 합헌이죠.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 형사보상 절차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의 보상이라고 합헌 판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20번인데 여러분들 1번, 2번, 3번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많이 됐던 내용이고 3번이 조금 생소해요. 왜냐하면 최신 판례니까. 서울교통공사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줄에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두 번째 줄에 독립적인 공법인이래요. 세 번째 줄에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의 신분인데 여러분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메트로예요. 메트로. 뭔지 알겠지? 지하철을 운영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약간 손님 돈 내면 태워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사적인 영역에 가깝다?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이게 생소했어도 답이 4번이야. 당연히 있었어요. 여러분들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 퇴직시킨 건 위원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님들이라면 님들의 후배가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달고 와. 받아주고 싶어요? 안 받아주고 싶어요? 안 받아주고 싶다고 말했지. 그럼 헌법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판례였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가볍게 설명을 했지만 이러한 중요한 답이 되는 지문, 핵심적인 지문은 제가 다루던 것에서 다 나왔습니다. 진짜 거짓말하기 싫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법원직 강의 등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 등을 강의를 통해서 헌법 강의를 한 지 이제 벌써 8년 차가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이나 아니면 양을 적당하게 줄여드렸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경찰청 시험을 봤을 때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믿는 바에 따라서 열심히 강의를 할 거고 합격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왜? 제 수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들어서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점수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헌법 점수가 잘 나왔다는 것은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포트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도움을 받아서 중경에 가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